안녕하세요. 결혼 전문가 김경애 원장입니다. 이혼 사유 1위가 성격차가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지금 현재 상태가 5, 6 가정에 한 가정 정도가 이혼을 한다 할 정도로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최고예요. 그런데 한 20여 년 전에는요, 이렇게 이혼율이 안 높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급증을 했느냐? IMF 이후에 남편들이 회사에서 명퇴, 조퇴 당하고 남산 팔각정에 가서 와이프한테도 얘기 못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얘기하고 하면서 생활 패턴이 깨지고 이렇게 IMF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그 이혼율이 급등하면서 OECD 1위 국가가 됐거든요. 이혼율이. 그런데 참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 코로나 3년 중에요. OECD 1위인 그 상태에서 그대로 순수하게 무려 9%나 또 이혼율이 늘었어요. 자, 이제 더 이상은 이혼을 쉬쉬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우리가 협의이혼, 서로들 협의해서 이혼하는 것만 뭐 매해 한 2만 쌍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혼이 더 이상 뭐 흉이 아닌 그런 시대? 그래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이혼의 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혼 사유 첫 번째가 성격차, 두 번째가 경제적 문제. 요 경제적 문제는요, 남편이 일을 안 한다, 노력을 안 한다, 주식을 하다가 뭐 어떻게 됐다, 카드 부채가 많다, 너무나 무능력하게 매번 회사를 수도 없이 옮긴다, 이런 정도로 극심하게 눈에 드러나는 문제를 경제적 문제라고 체크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시부모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요, 이 문제에서는요, 거의 많은 부분이 아까 그 경제적 문제 있죠. 남편 자체가 아예 일을 안 한다든가, 뭐 직장을 수도 없이 옮긴다든가, 뭐 카드 빚을 진다든가, 뭐 주식 투자를 막 해서 엄청난 빚을 진다든가, 이런 거를 경제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관계의 갈등도 물론 지혜롭고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교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돈이라는 게 뭐죠? 돈은 돌고 돌아 돈이에요. 시댁에도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많은 것으로 잘해드리면 또 조금 이렇게 무마가 될 수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성격차도 그래요. 부부가 싸우고 나서 정말 좋은 데 가서 외식하고 선물 주고 뭐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돈은 그 기름과 같아서 문에도요, 경칩에 기름이 없으면 삐그덕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기름치면 한결 부드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열리잖아요. 그래서 돈이 다는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돈이 이 밑바닥에 해결될 수 있는 많은 7, 80%가 넘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빡빡하게 되면서 더 악순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IMF 때도 남자분들이 명퇴, 조퇴 당하면서 정말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던 대출금도 못 내고 차량도 그렇고 아이 교육비도 못 나가고 뭐 이러니까 부부관계가 이 돈이 안 도니까, 그리고 미래가 없잖아요. 남편이 지금 직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자분이 한마디 하게 되고 남자분이 한마디 하게 되고 이러면서 싸우면서 우리는 정말 안 맞아. 사실은 그게 성격차가 아니라 그 밑에 근간에는 정말 이 돈, 경제적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IMF 때 사실 많이 이혼했고요. 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활동을 못하니까 깝깝해. 좁은 공간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잘 풍요롭고 화목하게 우리끼리 먼 코로나 안 걸리는데 운전하고 가서 고급 리조트에서 쉬고 뭐 좀 이렇게 한다면 한결
한결 부드럽지 않았을까. 근데 둘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뭐 외식도 못하고 음식도 시켜 먹는 것도 외식비가 이번 달 얼마야 뭐 이러면서 둘이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혼이 많아졌나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혼 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돈이 돌고 돌면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지고 부부간에도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거가 꼭 남편한테만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정선 이상을 유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여자분들이 특히 직장 가진 분들, 나도 이렇게 버는데 나도 이렇게 피곤한데 당신도 저녁 때 뭐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일궈 나간다는 생각으로 남편들도 직장 다니는 아내를 잘 도와주고, 또 직장 다니는 아내도 남편이 나보다 월급이 설령 좀 적더라도 적다고 일도 시키면 안 돼요. 남자예요. 남자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잘 협조해서 사람인 자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정말 짜증냈던 그 많은 일들이 불평할 대상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이혼을 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둘이 걸어가던 길을 나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감독처럼 이거 왜 이렇게 썼어? 왜 이거밖에 안 돼? 좀 더 잘해봐. 뭐 이렇게 뒤에서 훈수 둔다? 또는 조금 바가지 긁을 수 있다? 요런 차원에서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아이들 교육비라든가 특히 노후, 여자가 무엇을 하든 요새는요, 본인이 열심히 일하려고만 하면 150에서 250 정도는 벌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일하기 싫어. 아니 그러면 남편이 갖다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일하셔야죠. 이혼하시면 경제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도 금액 갖고는 날마다 내가 여행도 다니고 좀 아껴 쓰면서 예쁜 옷도 사 입고 우아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노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가능하시면 아이까지 또 출산했고 또는 결혼을 했고 하시면은요, 가능하면 힘들어도 좀 같이 서로들 하나 돼서 이혼율이 좀 우리나라가 많이 낮아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아까 2순위에 있던 무능력한 남자들 있죠. 그리고 책임감 없는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랑은 아예 결혼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결혼할 때는 눈 똑바로 뜨고 똑똑하게 결혼해야 되고요. 결혼한 다음에는 가능하면 둘이 잘 협력해서 끝까지 살아내는 게 본인에게도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미 결혼해서 혼자 되신 분들은요, 혼자서 자신의 인생을 등에 지고 가기에는요,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의 후반부에 반려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저 김경애 원장에게 연락 주세요. 이상 김경애 원장이었습니다.